삼면명리는 기존 세간에 많이 유행하는 책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용신을 사용하지 않고 격국은 사용하는데 자평진전 같은 형식의 격국은 아니에요. 사주 전체의 오행과 집성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서, 그래서 격국이라기보다는 사주 체상을 잡아서 그 체상이 어떤 형태를 이루었느냐, 그에 따라서 사주를 감명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조금 유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평법은 거의 십성을 이제 위주로 하는 거고, 삼명법은 신살을 가지고 이제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나범오행. 실제 세간에서는 나범오행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삼명명리에서는 나범오행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사를 강약 왕세를 판단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것을 판단할 때는 사실상 나범오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범오행의 영향에 따라서 이 신살이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은 별로 쓸모가 없느냐, 이런 판단을 삼명통에서는 했어요. 삼명명리 하근에 보면은 인신사에 호환신살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전투 복환까지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주로 삼명법을 어떻게 사주에 적용시켜서 사주를 추리하느냐, 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필자도 삼명통해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당시는 거의 자평법밖에 몰랐어요. 자평법으로 사주를 감명하는데 신강약, 억부법하고 주로 격국법도 거의 어떤 형태로 했느냐, 격국법도 자평진전에 있는 어떤 형태의 그런 격국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맞았어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명통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삼명통해를 한번 전체 번역을 대강 막 했어요. 이 삼명통해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막 번역을 막 했어요. 그냥 막 조금 좀 엉터리고 있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석도 못한 것도 있으면서 일단은 아주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카페 삼명명리에 보면은 다 실려 있어요. 다음 카페에 있는 삼명통의 내용은 사실 조금 번역이 오류가 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상당히 참조는 될 겁니다. 예, 뚫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삼명통해를 전체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조금 내용을 더 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삼명통해 사용하는 내용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 거죠.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삼명통해 각 용어들을,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비교적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쓰고 어떤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알게 되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조금 이제 정성을 들이면서 삼명통을 또 읽었어요. 다시 번역 오류를 찾아내면서 다시 이제 해독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세 번, 네 번째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요약시켜서 삼명통의 적요를 이제 세상에 내놓았는 거죠. 그게 지금 있는 삼명통의 적요인데, 사실 저도 공학도가 되어서 삼명통해에 있는 한문이라든가 그거를 해독해서 우리 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국어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국문과를 나와야지 정확한 용어를 찾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했는 게, 처음에 번역하고
별의를 내고 비기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명명리를 내고 연애자평을 내면서 차츰차츰 하니까 이제 어휘력도 늘어나는 거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내용을, 그 지식을 책으로서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출근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삼명통에도 삼명명리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왔는 건데 거기도 막 좀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해서 좀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게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어차피 그 책을 내고 이렇게 하자면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오타도 나오고 이제 있는데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목적이 되는데 그 삼명명리를 내고 나서 또 살펴보니까 또 부족한 면이 좀 있고 이래서 삼명통일 어떤 형식으로 완벽하게 인제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 게 이제 그 POD에 교보문고 POD에 이제 삼명통일 해독 1, 2권, 3, 4권, 5, 6권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인제 문헌북에다 인제 이 책을 내고자 의뢰를 했죠. 이 하니까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 수요가 보면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안 많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도 상당히 꺼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명리학자들이 책을 낼 때는 어디에 많이 내느냐, 자비로 많이 하는 거죠. 자비.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어서 출간하는 거죠. 거의 다 한 뭐 99%는 그럴 겁니다. 실제 그 수입료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책을 내는 이유가 그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몇 권 못 팔아요, 사실은. 그래 못 팔기 때문에 인제 서점에 그 출판사도 잘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명통에도 인제 삼명통이 저기가 나오고 삼명명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책을 내는 걸 좀 꺼리니까, 그래서 인제 마침 POD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삼명 그 교보문고의 POD에 가면은 팔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인제 삼명통에 해독해서 1, 2, 3, 4권, 5, 6권 이렇게 인제 출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욕심도 또 있죠.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 하나 남기겠다 이런 어떤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삼명통 1권부터 12권까지 12권까지 거의 다 이제 출간되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8권 9권은 이제 출간을 못 했었는데 8권 9권은 사실은 우리 명리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일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어떤 그 되느냐, 월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단순 대입이기 때문에 간혹 맞는 수도 있지만 거의 비교적 안 맞아요. 별로. 나도 봤어요. 내 자신부터 먼저 임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와 시주요 또 그 월에 관한 게 썼는 걸 찾았어요. 찾아 읽어보니까 안 맞아요. 벌써 나부터 안 맞으니까 거기 그 삼명통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나는 굉장히 벌써 패스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가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니까. 지금 그런 정도 그게 아니니까. 안 맞으니까 '에이 이게 안 맞다.' 안 맞는 거 뭐 필요 없이 번역해 가지고 두건 그 양도 많잖아요. 이거 한 3 개월 정도 3-4 개월 걸립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래서 8, 9 권은 인제 출간하지 않고 그 외에 1 권부터 12 권은 다 출간했죠. 그런 이제 별이하고 비기가, 별이는 8 권하고 9 권이고 비기는 별이는 8 권하고 10 권이고 비기는 11 권하고 12 권인데 그때 좀 일찍 출간했는 데서 거기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 표현을 글로서 표현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쪼끔 부족하죠. 부족했는 맛이 있어요. 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감자가 집에 냉장고에 넣어 놨는데 싹이 돋았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인제 물병에다 꼽아서 인제 싹을 틔웠는데 이거 보세요.
싹이 굉장히 굵잖아요. 이렇게 싹이 났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퍼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굵기가 굵어지죠. 올라가지 못하고 굵기만 굵어진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이제 굵기만 굵어지고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는 어디에 뒀냐 하면 베란다에 뒀어요. 베란다에 두니까 역시 싹이 났는데 여기는 굵어졌지만 여기는 제법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갔죠.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했는 것보다 단번에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무엇을 느끼느냐? 방에 둔 것은 방의 온도가 23도에서 보통 한 25도까지 유지돼요. 우리 방에 온도계를 내가 그 습도계 하나 사놨거든요. 그리고 밖에는 아마 집에서 한 20도 안팎일 20도 이하 할게요. 아마 밖에는 뭐 베란다 물론 밖에는 그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면은 모기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굵게 된다는 이야기죠. 굵게 되는 것은 저기운이거든요. 화거든요. 화. 그러니까 모기가 없고 화기 막 왕성하니까 이 감자 싹이 쏟아서 쑥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멈추면서 굵어지기만 굵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두는 거는 온도가 낮으니까 퍼지지 않고, 퍼지는 기운도 물론 있습니다. 퍼지는 기운들이 여기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싹이 이렇게 좀 그런 나름대로 싹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고, 방에 두는 것은 바로 24도 전후에 잡히니까 목기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목기는 없어지고 화기만 왕성하니까 바로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여기서 목기와 화기를 완벽하게 이해가 할 수가 있잖아요. 화기와 목기의 어떤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냥 화는 퍼지는 거, 확산, 밝게 하는 거, 이런 계통이 되고, 목은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직성계염, 그런 것들은 전부 목에 속한다는 겁니다. 바람도 목에 속하는 거고, 나무가 올라가는 것도, 자라는 것도 목기에 속하는 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 쌍둥이 사주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목기를 생각해 봅시다. 목기운을 타고 두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두 사람이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형상적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람의 형성을 일을 한다 이거죠. 바람.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나무 치솟 올라가는 이런 개념 뭐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목기후에서 하나는 나무 형상이고 하나는 바람의 형상이다. 그 쌍둥이가 말이죠. 쌍둥이가. 한 사람은 바람의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나무의 일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두 사람의 체상이 목이라면은 카테고리 상에서 결국은 같은 형상이라는 이야기죠. 한문 한백이 상자, 이 코끼리 상자인데, 이 형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다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바람이고 한 사람은 나무지만 결국 형상적인 개념에서는 그 기운은 목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의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상에서 최상층에서 최상층이 목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서 또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위 계열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쌍둥이도 목이지만은 여기 있는 카테고리하고 하위층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쌍둥이 형이고 이 쌍둥이 아우 같으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 개념에서는 아까 바람과 나무를 이야기했듯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카테고리 상에서 최상층으로 올라가면은, 최상부층으로 올라가면은 결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쌍둥이뿐만 아니고 사주를 감명하는 데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주를 추리하고 논하면은 완전하게 엉뚱한 길로 빠지는 수가 굉장히 많고, 또 피상담자에게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개념을 사주를 추리할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삼명명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안점은 기세론이죠. 화생토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목생화가 그냥 다 목생화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목의 세력과 화의 세력이 비등하게 되었을 때 생을 하지, 목은 약하고 화가 강하거나 목이 강하고 화가 약하면은 이게 목생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관인상생 뭐 이런 것들, 식상생재 다 이런 것들 생해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기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한 오행만 강하면 안 돼요. 같이 세력이 비등할 때, 그럴 때 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오행 끝부분에 보면은 서대성이 이야기했는 수다 목부, 수가 많으면은 목이 뜬다. 그래서 투생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대 명리학계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목다화식, 목이 많으면은 불이 꺼진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개념을, 우리 생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삼명명리에서는 바로 기세론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기세도 생인데 그냥 생이 아니고 기세를 이루자면은 세력이 금호 세력과 토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 같을 때, 그럴 때 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금이 많고 수가 적고 수가 많고 금이 적으면은 절대로 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세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또 사주를 보는데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사주에 재성이 있고 식상성이 약하면은 어떻게 해요? 운에서 말이죠. 식상성이 들어오면은 식상생재가 되어서 돈을 법니다. 확실하게 식상생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물론 세운도 봐야 되는 거죠. 세운과 대운과 사주의 구성이 식상생재가 잘 되면은 그 해는 큰 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 사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화거든요. 붉은 가까운 색, 좀 주황색 계통으로 나오는 이게 화인데, 화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먼저는 목이죠. 목이 쭉 오고 화가 밑에 뒤따라가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목이 이렇게 생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항시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면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교차됐다가 이렇게 기세인 거죠. 기세. 예를 들어서 너무 추워서 양력 2월달인데 너무 춥게 되면은 꿀 같은 게 안 돋아나죠. 꽃도 잘 안 피죠. 꽃도. 그와 같이 이 기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가면은 다음에 바로 따라서 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기세를 이루는 거죠. 금과 노란 게 수입니다. 수와 금과 수가 이렇게 항지 평행을 이룬다. 기세를 이룬다는 말이죠. 기세. 그래서 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세를 어떻게 이루느냐? 새가 세력이 같을 때, 그러니까 사조 오행을 강약 왕세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게 강하고 어느 게 약한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했을 경우에 목도 강하고 화도 강하고, 그러면 목생화가 되어서 기세를 이룬다. 그럼 식상생재가 되고 관인상생이 되고, 그리고 이 위론이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생항고 사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 오행들의 생항고 사절. 이 노래 목이 왕성하고 임묘월에 이렇게 화가 더 왕성해지면은 목은 이제 잠깐 좀 약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감자 싹하고 고구마 싹을 이야기했듯이 퍼지게 되면은 목기가 없는 거죠. 여름에 어떠할 때 열대야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목기가 없는 거죠. 확 퍼지는 거죠. 그때는 뭐가 또 없다? 바람이 없는 거죠. 바람이. 열대할 때는 수기에 의해서 습도가 높은 거죠. 습도가 높은 게 수다 목부, 바람이 없는 거죠. 열대가 일어났을 때 화가 확 확산되니까 또한 목이 죽는 거죠. 그때가 이럴 때죠. 이만할 때 화가 확 올라가니까 목기가 바닥을 치는 거죠. 이렇게 그 바닥을 치 내려가는 거죠. 여름 될 때, 미월 여름 될 때 화기가 치솟아 올라가니까 목기는 죽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자 싹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도표를 다시 꺼낸 이유는 바로 기세에 관해서 한번 짚어가고자 이 도표를 꺼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썸네일에 했는 게 있는데, 여자 꼬이는 남자 사주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그에 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식은 맹파 단명 진례집에 있는 명조를 살짝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물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이야기하면은 뭐 저작권이나 이런데 입에 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있는 간법이나 내용들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없고, 실제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 삼명명리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무슨 사주인가 하면은 처가 많은 사주예요. 처가. 우리 다처지명이라죠. 처가 많은 사주. 지금은 일부 일처제니까 그럴 경우가 없죠. 한 사람이 많은 처를 거느리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처지명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처지명은 없기 때문에 결국 현재에 맞추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자 꼬이는 남자 사주 또는 여자 밝히는 남자 사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다처지명인가, 왜 여자가 많이 꼬이고, 이 사주는 처가 5명이고, 이 사주도 아마 5명이고, 이 사주는 7명인가 처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식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식상과 다음에 무엇이냐, 두 번째로 재성인 거예요. 재성. 식상생재. 이 재성은 어떤 면으로 물욕이에요. 물욕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재성이 많으면 욕심이 많은 거죠. 어떤 것을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재성이 많은 사람이 여자도 바람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오행보다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재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기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오행에 비해서 재성이 바람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상관이 있고 인이 있죠. 인, 오가 반합을 해서 화가 되니 상관이 강하죠. 그리고 사화 역시 화의 근력주가 되죠. 그래서 상관이 강하잖아요, 이 사주에. 그리고 재성을 보면은 사실은 어중에 기토가 있고 사중에도 무가 있어요. 그리고 인중에도 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중에도 무가 있습니다. 재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는 보면은 역시 그 해수는 수어 걸록지잖아요. 수어 걸록지가 되고, 그러니까 신금의 걸록지니까 식상이 강하잖아요. 임수어 걸록지죠, 이게. 수어 걸록지. 요 두 개가 있죠, 수가. 그래서 식상이 강하고 해묘합하잖아요. 역시 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도 신이죠. 역시 식상성이 약하지 않고 해중에 간목이 들었죠. 간목이 들어서 역시 식상생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식상생재를 하는 이런 어떤 식상이 강하고 재성도 강하는 이런 어떤 기세를 이루었을 때 물론 그런 기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 그러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과 식신 상관으로 그 사주를 판단할 때는 자평법이잖아요. 이 자평뿐만 아니고 또 무엇으로 그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바로 삼명법인 다른 것, 신살계통으로도 상당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살계통하고 자평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기운이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 사주를 가지고 갑시다. 여기 보면은 사유축이 되죠. 사유축. 사유축에서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렇죠. 도화살이 되는 거죠. 함지살이 되는 거죠. 함지살이 있고 또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신살과 자평법으로 보는 식상생재 하는 사주가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바람기가 있는 사주, 여자가 잘 꼬이는 사주. 여자가 잘 꼬이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꼬드기는 능력이 좋은 거죠. 또 상관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그러한데 함지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주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거의 확정해도 되겠습니다. 또 다음 사주를 한번 봅시다. 다음 사주는 이게 참 삼명통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묘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목욕이라는 말 용어가 나옵니다. 목욕. 역시 목욕도 바람기가 있는 그런 사주다, 그렇게 삼명통에 논 여명에 보면 있어요. 뭐 함지, 도화 이런 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한 곳에 목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금에 해수는 목욕지가 되잖아요. 신의 해, 목욕지가 되잖아요. 이 목욕지도 음란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삼명통에도 많이 안 나왔어요. 몇 군데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목욕이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 사주도 바로 목욕이 있고
일지에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는 시지에 있지만 여기는 일지잖아요. 특히 일지에 있을 경우에 목욕지 같은 경우는 많이 적용이 된다. 이 목욕지는 또 우리가 그 나체도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말도 뭐 사용하고 하는데, 목욕지가 되는 것을 갑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체도에 속하고 계유, 정묘, 뭐 경호 이런 것들을 목욕지에 속하는 것을 나체도하라고 나형이라고 합니다. 삼명통에는 나체라 안 하고 나형으로 나옵니다. 나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연해자평하고 삼명통에서는 나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신금의 목욕지가 있으면서 해, 개, 임, 식상성이 강하고 애묘합을 했어요. 식상생지를 이루면서 일지에 목욕지가 있다. 이 사주는 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사주가 재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상생계의 기술을 이루면서 목욕지가 있거나 감지살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비교적 여자가 많이 꼬인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 남자의 성격적인 특성도 여자를 잘 꼬드기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잘 또 꼬이겠죠.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 행동 형상에서 어떤 여자가 잘 따르는 어떤 새끼라 같은 게, 새끼 이런 게 있겠죠. 남자에게도 그런 형상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주는 조금 특이해요. 식상생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물론 해수가 있고 임이 있고 상관이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 이 사주도 목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성이 옆에 있고, 이 사주의 특성은 시간에 재성이 있고 월간에 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 처궁에서 재성과 상관성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목욕지예요. 자, 여러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이 두 분보다 이 사람이 처가 7명이니까. 근데 이분은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어떤 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숨으면서 또 한 여자, 이곳에 가서 또 한 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가 많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도 역시 이 사주도 목욕지가 있으면서 식상생재를 하는, 처궁의 목욕지와 식상과 생재와 같이 있는 이런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역시 여자가 꼬이는, 뭐 여자가 안 꼬이면은 그렇잖아요. 처가 많을 수가 없죠. 혼자 독수공방 하게 되겠죠. 나같이. 그렇겠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역시 이 사람은 바람기가 있는, 여자가 없으면은 못 사는, 여자가 많이 꼬이는 그런 사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했는, 필자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재성은 물력이 강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지만 역시 여자도 많이 취할 수가 있고, 여자는 또한 남자를 많이 취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다시 식상이 강해서 식상생재의 재상을 이루게 되면은 그쪽 경향이, 바람을 많이 피울 수 있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자면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예, 바로 함지살이나 또 화살 또는 목욕지가 있는, 특히
목욕지 같은 경우는 일지에 있을 경우에 특히 적용이 심하게 된다. 그렇다고 식상생제를 이루지 않고 다른 형태로 관인상생을 이루는 사람이 일지에 목욕지가 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항시 식상생제 기수도 이루고 또는 목욕지나 함지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와 비교적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